오늘은 외국 납부세액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외국 납부세액이죠.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법인세 계산 시 공제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프리미어 리그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가 영국에서 거주자 취급받고 또 우리나라 세법에 의해서 거주자 취급받는다. 근데 그 영국 세금이 40% 할게요. 그리고 우리나라 세금도 40%. 그럼 이 100을 벌었는데 영국에서 40, 우리나라에서 40 때리면 얼마예요? 80이죠? 40 해야죠. 80입니다. 80을 빼면은 20만 남습니다. 20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만 세금 부과되는 게 아니라 영국에서도 세금 부과돼가지고 총 80이 세금이 부과된다는 겁니다. 100을 벌었으면은 80이 세금이 부과돼가지고 20만 자기가 얻은 이익이다. 이거 너무 불합리하죠? 이게 너무 불합리하기 때문에 영국에서 낸 세금 40 있죠? 이 40을 세액 공제 준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나라는 만약 거주자면은 그 우리나라에서 번 소득과 외국에서 번 소득 모두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축구 선수 우리나라 축구 선수 이 사람이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번 돈에 대해서 영국에서 세금 40% 내고 또 우리나라에서 또 세금 40% 내는 게 너무 불합리하기 때문에 영국에서 낸 세금 40 있죠? 이 40을 세액 공제 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금이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막아준다는 겁니다. 외국 납부세액의 이중과세 조정입니다. 이건 보시면 법인이죠. 이제 내국 법인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과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모두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경우 국외 원천 소득은 외국법 있죠. 외국법에 의해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이 소득,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다시 또 국내 법에 의해서 법인세가 과세가 된다. 그러면 국외 원천 소득 있죠. 이 소득은 외국에서 한번 과세되고 국내에서 또 한번 과세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죠. 영국에서 40 과세되고 또 국내에서 40 과세되면은 이 100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총 80의 세금이 부과가 돼서 남는 건 20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법에서는 이러한 국외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중과세를 조정한다. 그래서 외국 납부세액은 송금 산입하거나 세액 공제된다. 법인세 계산 시 송금 산입 또는 선택입니다. 세액 공제 해준다 라는 겁니다. 이 보시면 해외로 진출한 기업이 해외에서 납부한 법인세를 국내법에 의해서 법인세 과세 시 세액 공제를 해준다. 그래가지고 이중 과세를 조정해준다는 겁니다. 이 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과 국외 원천 소득 모두에 대해서 과세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 내국 법인이 영국에서 뭐 해외에 지점을 설치해 가지고 납부한 세금 있죠?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세금에 대해서 영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이지만 우리나라 세법에 의해서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다만
영국에서 납부한 그 세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준다. 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있죠? 이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에 대해서 국외 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뭘 해야 되겠죠? 외국 납부세 공제 한다는 겁니다. 국내 그 내국법인 소득에 대해서 국외 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 납부세 공제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서 납부한 외국 법인세액은 법인 선택에 따라서 세금과 공가인 송금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외국 납부세 공제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한도가 있어요. 외국 납부세액은 공제는 한도가 있다. 한도 얼마예요? 이만큼 한도를 준다는 겁니다. 외국 납부세 공제 한도가 있다는 겁니다. 한도. 이 한도를 주는 이유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영국은 세금이 30%다. 영국 법인세는 30%다 라고 가정할게요. 근데 우리나라 법인세는 20%다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 100에 대해서 영국에서 32%가 된다는 거죠. 100에 30% 곱하면 30입니다. 그럼 이 30부가 됐으니까 뭐예요? 세액공제하는 거죠. 세액공제. 세액공제를 하는데 이 30을 전부 세액공제 주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 법인세는 20%니까 어차피 한도 20만큼만 세액공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다하게 세액공제를 해주는 걸 막기 위해서 외국 납부 세액공제 한도를 둔다. 여기 보시면 얘가 있죠. 여기 보시면 공제시 한도를 두는 이유. 만약 공제 한도가 없다면 외국에서 높은 세율로 법인세가 과세되고 한국에서 전액 세액공제되면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보시면 국외 원천 소득 직접 세율 30%니까 직접 외국 납부세액 30이죠. 300입니다. 외국 법인세가 30%고 국내 법인세가 10%다. 그러면은 1000 국외 원천 소득과 일단 국내 원천 소득을 합산하면은 2000이죠. 2000에 대해서 일단 우리나라 그 세율이 10%니까 10%를 곱하면 200입니다. 그럼 200인데 그 직접 외국 납부세액이 300이죠. 그렇기 때문에 300을 전부 세액공제 주나 그러면은 오히려 100을 환급 받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절대 받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세액공제 한도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만큼만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이런 세액공제 한도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액공제 한도는 반드시 해봐야 되겠죠. 외국 법인 납부세액과 공제 한도 중에서 이 적은 금액만큼만 외국 납부 세액공제 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 국외 원천소득 계산 예시입니다. 일단 이 배당금 받은 경우죠.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 배당금. 이 현지에 내국법인이 현지에 자회사를 설립한 경우입니다. 그럼 이 배당을 받는다는 거죠. 내국법인이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다. 그럼 이 배당 받은 게 수익이죠. 배당금은 수익입니다. 배당금 수익 해가지고 수익, 회계상 수익, 배당금 수익으로 처리했다. 2천만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원천징수세액이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 배당금에 대해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400이다 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세금과 공과 400. 이게 직접 외국납부세액이죠.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직접 외국 납부세액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간접 외국 납부세액이 나온다. 자회사를 설립했다. 그래가지고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다. 그럼 반드시 간접 외국 납부세액을 계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간접 외국 납부세액은 뭐라는 겁니까? 간접적으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다. 간접 외국 납부세액은 간접적으로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다 라는 겁니다. 외국 자회사가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해가지고 얻은 소득 있죠? 외국 자회사 소득 1000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1000에 대해서 외국에서 당연히 그 외국 법인세가 있겠죠? 외국 법인세를 200을 납부한다는 겁니다. 그럼 남는 거는 얼마예요? 800이죠? 1000 벌어들였는데 외국 법인세가 200이기 때문에 세후소득은 800이다. 그럼 이 800을 전부 국내로 송금하는 경우, 아니 배당하는 경우다. 배당 800을 배당한다. 그러면은 이 내국법인 있죠? 내국법인은 이 800 받은 거에 대해서 또 세금 한 번 더 된다는 거죠. 세금 부과되는 게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입니다.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이거를 납부하고 또 간접적으로 이 수입배당금 받은 거 있죠? 수입배당금에 대해서 또 간접적으로 그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가 있다 해가지고 또 간접 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합니다. 그럼 이 간접 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는다. 그러면은 입금산입 간접 외국납부세액 한다는 겁니다. 이 세무조정 입금산입 이렇게 해가지고 국외 원천 소득 금액을 구해가지고 세액공제 준다라는 겁니다. 이건 어차피 간접 외국납부세액 보시면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간접 외국납부세액이 뭔지 아직 정확하게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무조정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접 외국납부세액을 공부하면은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세액공제 방법이 있고 필요경비 산입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세액공제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주는 거고 송금 산입 방법은 각 사업용 소득금액 계산 시 송금 산입하는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국법인은 세액공제 방법과 송금 산입 방법 중 하나의 방법만 선택하여 공제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액공제 방법을 선택한 경우 송금 산입 방법을 선택할 수 없다 라는 겁니다. 보통 세액공제 방식이 송금 산입 방식보다 납세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을 벌었는데 송금 산입한다. 아니, 외국 납부세액이 100이 있는데 100에 대해서 전액 송금 산입하면은 10만큼 100의 10%를 법인세율 10%를 곱한 10만큼 세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는 100 전부 이 100 있죠? 외국 납부세액 100이 전부 세액공제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중과세 조정대상 외국납부세액 있죠?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직접 외국납부세액이 있고 의제 외국납부세액이 있고 간접 외국납부세액이 있다. 이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세액공제 대상은 직접 외국납부세액, 의제 외국납부세액, 간주죠. 간주 외국납부세액, 그 다음에 간접 외국납부세액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직접 외국납부세액은 뭐예요? 직접 납부한 거죠. 이 배당금 외국 자회사를 설립해가지고 배당금 받았는데 이 배당금에 대해서 원천징수세액을 징수되는 경우 이게 직접 외국납부세액입니다. 또는 해외 지점을 설치해가지고 직접 그 납부한 법인세 있죠? 이게 직접 외국납부세액이다. 직접적으로 납부한 세금입니다. 그리고 외국 정부에서 납부하거나 납부할 그 법인세는 가산세나 가산금은 제외한다는 겁니다. 있죠? 1번 보시면 초과 이윤세 및 기타 법인소득을 과세 표준화하여 과세된 세액.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직접 외국 납부세액은 어차피 시험에 다 주어지기 때문에 뭐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의제 외국 납부세액이죠. 얘는 간주 외국 납부세액입니다. 의제 외국 납부세액. 이거는 외국에서 조세 감면을 받은 경우입니다. 여기 보시면 외국에서 1,000을 벌었습니다. 1,000을 벌었는데 그러면 법인세 수율이 20% 해가지고 200을 납부해야 되는데 200 있죠? 이 200에 대해서 조세 감면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건 뭐예요? 조세 감면을 받더라도 우리나라는 국내 소득과 국외 소득이 합산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00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인세 20% 과세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감면 효과가 없어진다는 거죠. 외국에서 조세 감면 받았는데 우리나라에서 다시 또 법인세를 20% 해가지고 200을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 조세 감면 효과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의제 외국납부세액을 해가지고 세액 공제해준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국외 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있죠? 국외 원천소득. 이런 사람이 조세조약 상대국입니다. 조세조약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액 공제 또는 송금 산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보시면 의제 외국 납부세액은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서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에서 세액을 감면받은 경우 그 세금에 대해서 감면받은 당해 외국 납부세액에 대해서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해가지고 그 감면 효과를 지속시켜주기 위한 거다. 그 조세 감면 효과를 투자자에게 기속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건 두 개 쉽죠? 직접 외국 납부세액과 간주 외국 납부세. 이거 두 개는 쉽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간접 외국 납부세. 이건 좀 어렵습니다. 간접 외국 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소득 금액에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이 있는 경우입니다. 배당 소득이 있는 경우. 외국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입니다. 내국 법인이 영국에 자회사를 설립한 경우입니다. 그래가지고 100% 출자했다는 거 가정할게요. 자회사 설립하고 100% 출자. 그리고 이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이 외국 법인은 영국에 직접적으로 납부한 세금은 없죠. 어차피 외국 자회사가 납부한 세금이고 내국 법인이 납부한 세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 100%를 출자한 경우죠. 이런 경우 간접적으로 외국 자회사는
영국에 세금을 납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회사가 영국에 납부한 세금 거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세금, 간접 외국 납부세액을 계산해 가지고 세액 공제 준다는 겁니다. 이 외국 자회사의 소득 있죠? 영국에서 영국 자회사가 영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영국법에 의해서 납부한 그 법인세 있죠? 영국에서 납부한 그 법인세 액종 수입 배당금에 대응하는 것은 그러니까 중요한 거 뭐예요? 수입 배당금이 있다는 겁니다. 내국 법인이 외국 자회사 설립했고 외국 자회사가 내국 법인한테 수입 배당을 한 경우입니다. 수입 배당을 한 경우 이 경우 간접 외국 납부세액을 계산해 가지고 세액 공제 또는 송금 산입해 준다라는 겁니다. 이 간접 외국 납부세액 공제 취지 보시면 해외에서 지점으로 진출하는 경우와 자회사로 진출하는 경우에 조세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다. 어차피 해외에 지점으로 진출하는 경우는 직접 외국 납부세액으로 모아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외국의 자회사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법인격에 해당하므로 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겠죠? 이 자회사가 영국 자회사가 영국에서 납부한 그 법인세액은 내국 법인이 세액 공제, 직접 외국 납부세액이 아니기 때문에 별개의 인격입니다. 지점은 동일 인격이에요. 지점은 동일한 인격이고 자회사는 별개의 인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별개의 법인격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국 자회사가 영국에서 납부한 그 영국 법인세는 내국 법인이 100% 출자한 경우에도 세액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 형태로 진출하는 것이 불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서 간접 외국 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 또는 송금 산입을 허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자회사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 일단은 외국 납부세액 공제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수입 배당금을 받은 경우 내국 법인이 외국 자회사로부터 수입 배당을 받은 경우 그 수입 배당금 받은 경우는 그 간접 외국 납부세액을 계산해 가지고 세액 공제나 송금 산입을 허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간접 외국 납부세액 계산식은 이겁니다. 외국 자회사가 당해에서 3년도 그 법인세 이 보시면 외국 자회사가 1000이고 외국 그 영국에서 납부한 법인세가 200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시면 200 곱하기 이 800이죠. 수입 배당금 1000에서 200을 뺀 800 1000 벌어들인 소득이 1000이고 영국에서 납부한 법인세 200이면 800 세후 소득은 800이죠. 이 800을 전부 내국 법인에게 배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수입 배당금은 800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 자회사 당해사 3년 소득금은 얼마예요? 1000이죠. 그리고 외국 자회사 당해사 3년도 납부한 법인세는 200이다. 그러면 분자도 1000-200 하니까 800이죠. 그러면 간접 외국 납부세액은 200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수입 배당금은 원천징수세 공제정 금액을 적용한다. 아시겠죠? 1000에서 영국에서 납부한 법인세 200을 빼면 800이죠? 이게 800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800을 내국 법인한테 배당하는 경우는 또 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는 거죠. 근데 이 800을 분자는 800을 그대로 쓴다. 왜냐하면 이 원천징수세 공제정 금액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받은 수입 배당금 전부입니다. 이게 이 보시면 외국 자회사가 당해는 사업용 소득 금액이 90이다.
그리고 외국 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가 10이다. 그리고 수입배당금을 80을 지급한다. 당연한 거죠. 90 벌었는데 납부한 법인세가 10이면 차감하면 80이죠. 그러면 이 80이라는 겁니다. 80 적고 납부한 세금, 외국 자회사가 당해 3년대 납부한 법인세는 10이죠. 그리고 90에서 10 빼면 80 해가지고 간접 외국 납부세액은 10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 자회사 및 외국 선회사 요건이죠. 이거는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가 25% 이상인 경우,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하는 외국 법인의 경우는 5% 이상, 이거 외워야 되겠죠. 그리고 외국 자회사 배당 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외국 선회사 이런 거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외국 선회사인지 외국 자회사라는 거 전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세무상 처리입니다. 직접 외국 납부세액을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세액 공제를 많이 받으려는 경우 송금 불산입으로 세무 조정한다 라는 겁니다. 어차피 세후 소득을 세전 소득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송금 불산입 세무 조정한다. 즉 법인세 비용을 세금과 공가로 비용 처리한 경우 송금 불산입의 세무 조정한다 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갑법인의 당기순이익이 만이다. A국에 지점 형태로 진출했다. 그럼 지점은 뭐예요? 직접 외국 납부세액이죠. 이 자회사면 간접 외국 납부세액과 직접 외국 납부세액. 이 지점이면 직접 외국 납부세액입니다. 그래가지고 납부한 세금 얼마예요? 외국 납부세액은 500이다 라는 겁니다. 500을 세금과 공가로 비용 처리한 경우 외국 납부세액 공제는 얼마인가? 그러면 100만이다. 일단 당기 수익 많이 있으면 거기에다 외국법인세액 500 더한다는 거죠. 세후 소득을 세전 소득 되돌리기 위해서 500을 더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산출세액은 1050이 나오고 외국 납부세액은 500이죠. 500인데 한도 있다는 겁니다. 한도를 구해보니까 500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납부세액 공제는 500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송금 산입 방법. 이 세액공제 방법 아니고 이번엔 송금 산입 방법입니다. 많이 있고 직접 납부한 외국 법인세액이 500이다. 그러면 500을 차감해가지고 송금 산입한다라는 겁니다. 송금 불산입된 금액에 대해서 다시 송금 산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제 외국 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받는다라는 경우에는 세무조정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의제 외국 납부세액은 어차피 한도액만큼만 세액공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의제 외국 납부세액은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없죠.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없기 때문에 세무조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의제 외국 납부세액에 대해서 송금 산입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송금 산입 세무조정을 통해서 송금 산입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기순이익이 만이다. 그리고 직접 A국에 직접 납부한 외국 납부세액이 0이라는 겁니다. 0인 이유가 있겠죠? 어차피 조세 감면 받아가지고 세금 납부한 세금이 없다. 감면율 100%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외 소득이 5천이죠. 그러면 일단 어차피 갑법인 당기순이익이 만인데 세무조정 필요 없고 만에서 법인세율 10% 하면은 1000이죠. 그리고 의제 외국 납부세액은 5천에 10% 곱한 500이다. 그리고 한도 해가지고 500이기 때문에 외국 납부세액 공제는 500이라는 겁니다. 500. 그
다음 보시면 간접 외국 납부세액이죠. 간접 외국 납부세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반드시 입금 산입 간접 외국 납부세액 기타 사유지를 세무 조정을 한 후에 세액공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간접 외국 납부세액의 송금 산입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간접 외국 납부세액에 대해서 입금 산입하지 않고 송금 산입의 세부 조정을 통해서 송금 산입한다라는 겁니다. 즉 지점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직접 외국 납부세액 공제, 의제 외국 납부세액 공제, 자회사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직접 외국 납부세액 공제. 이거는 수입 배당금에 대해서 국외 원천 징수세액 있죠? 이거. 그리고 간접 외국 납부세액 공제. 이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어차피 한번 풀어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결손금이 있는 경우 외국 납부세액 공제죠. 이거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세무회계를 볼 때 보는 게 낫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심화 학습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외국 납부세액 공제액의 이율 공제입니다. 어차피 세액 공제를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세액 공제 한도 금액을 초과한다. 그러면은 5년간 다음 3년도 개시일부터 5년간 이율하여서 세액 공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외워야 되겠죠? 5년간 이율한다. 그리고 국별한도입니다. 외국 납부세액 공제 적용 시 국별한도. 사업장이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국가별로 구분해서 계산한다. 그러니까 즉 일괄 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계 결정 시 외국 납부세액 공제 배제. 법인세액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증빙 서류가 멸실됐다. 그래가지고 과세표준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